윤복근 교수의 마이크로바이옴 TV.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 또 그로 인한 어떤 장내 미생물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또 자신만이 해당되는 나쁜 습관들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두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같은 경우에는 유해균이 증식되면은 우리 일명 뚱보균이라 해서 비만균이 늘어나기 때문에 음식 습관을 조심하라고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원장님은 어떻게 추천하시나요? 사실 비만균, 뚱보균이 많은 비만인 사람들은 그런 균들이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거를 가려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 비만균이 좋아하는, 뚱보균이 좋아하는 정제 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반드시 먼저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식이, 파이버 다이어트에서 섬유질 위주의 식사와 좋은 지방, 고기 같은 걸 먹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진짜로 살이 병원에서는 두 분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만 먹는다고 살이 찐다는 거는 사실 하나의 핑계고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고 이만큼 다이어트나 소식을 했는데 실제로 먹는 거는 물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사실 밥을 먹고 피자를 먹어야 할 타이밍에 배고픈 걸 참고 내가 물을 먹었다 한두 번 그게 기억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물만 먹지 않았고요. 이제 이것저것 많이 먹고 간식이라든지 기타 칼로리가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섭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경우는 핑계고요. 물만 먹으면 살 빠집니다. 예, 저는 사실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비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사실 비만인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나쁜 음식 습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이제 나이를 먹어도 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을 찌고 살이 만약에 안 찐다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음식을 똑같이 먹는데 나이도 똑같이 먹고.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이래 보면은 음식 습관이나 운동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병원에서 보면은 살이 찌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만 자체가 내가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쓰는 에너지가 훨씬 섭취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여분의 그 에너지가 계속 몸에 축적이 되는데 하필 그게 축적이 되는 게 근육이나 몸에 좋은 그런 것들로 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 쉬운 그 체지방 형태로 몸에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체지방이 늘면서 비만이 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 유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식습관에 따라서 개별의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과잉 섭취 에너지를 다 해소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지 비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 분은 전문의 의사시고 또 특히 비만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케이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딱 계시는데요. 최근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제 원인이 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중에 이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부분이 이제 화두로 들어오면서 또 과학적인 어떤 근거라든가 논문이나 케이스가 나오면서 이 비만과 장내 미생물의 관계가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죠. 또 실제로도 밝혀지고 있고요. 근데 이 비만인 사람에게 이제 장에 보면은 소위 유해균, 비만을 축적시키고 살을 찌게 하는 이런 일명 뚱보균인 유해균의 집단인 이 퍼미쿠테스균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 또 우리 산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두 분이 비만 환자를 치료하면서 봤을 때 비만인 사람들과 장내 미생물, 특히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장에 서식하는 다양한 미생물을 중에서 크게는 유해균, 그리고 중간 역할하는 중간균, 그리고 유해균으로 나누는데요. 유해균 중에는 퍼미큐티스와 엔테로박터 등이 독소를 발생시켜서 신진대사를 발생하고 몸속의 비만을 촉진할 수 있어서 일명 뚱보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팀이 무균제에서 비만제에서 채취한 장내세균을 투여하니까 2주 만에 체지방이 47%나 증가했습니다. 유해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나쁜 음식 습관들이 장내의 유해균의 증가를 시키고 결국 유해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5대 15가 이제 무너져서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우리가 비만균인 뚱보균들이 늘어나서 결국 유해균 때문에 이제 비만이 발생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장 안에는 좋은균, 유해균과 유해균이 24시간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뚱보균인 이 날씬균에 사실 대항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병원에서 특히 또 이 비만의 케이스를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이용찬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뚱보균보다 유해균이 우리 몸에 더 많습니다. 균이 더 많은데 뚱보균은 이제 장 안에서 지방산을 만들어서 살을 찌게 만드는 나쁜 균 있죠. 이와는 다르게 날씬균, 유해균은 일단 탄수화물이나 지방 그런 영양분을 갖다가 흡수하고 그다음에 유해균을 없애주는 그런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을 감소하는 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름은 박테로이데트스라고 불리는 유해균입니다. 당연히 이 균은 이제 탄수화물을 열심히 분해하고 음식물 소화를 촉진해서 열심히 일하는 유산균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몸에 사실 유해균이 많으면은 지방세포를 늘리거나 또 LPS라는 독소를 만들거나 또 우리 내독소 같은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독소를 또 많이 증가시켜서 결국 그걸 혈관도 안 좋게 하고 여러 가지 질환도 합병증도 만들면서 이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어떤 병들이 늘어난다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유해균이 늘어나면은 살이 빠지지 않는데 두 분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유해균이 많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 흡수율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 내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는 것은 이 흡수된 에너지가 몸 전체에 순환이 되지 않고 자꾸 축적이 되고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저장된 에너지들이 내장 지방이 되어서 내장 지방에서 만들어낸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게 됨으로써 각종 합병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유해균이 증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우리가 또 과한 업무라든가 또 나쁜 음식 습관이라든가 또 잠을 못 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체온이 떨어져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이제 항원들이 우리 자극이 되면은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유해균들이 더 늘어나게 돼서 또 그 유해균에 인해서 또 뚱보균이 자꾸 늘어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네. 뚱보균은 설탕이나 밀가루, 가공식품,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등을 먹고 자랍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 건데 탄수화물은 내 몸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많이 뚱보균들이 자꾸 찾게 되고 그런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들을 자꾸 흡수를 해가지고 몸에서 자꾸 안 좋은 비만이라든지 내독소를 발생한다든지 유해균들이 자꾸 점점점 자라게 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이런 탄산음료라든지 당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요즘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 인스턴트 식품이나 또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또 일회용이라든가 이런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이런 생활 습관과 음식 습관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유해균을 증가시키고 그 유해균을 증가로 해서 또 다시 뚱보균도 늘어나고 이런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이거 참 우리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설탕이나 밀가루, 가공식품 맛있죠. 그래서
계속 먹고 싶고 사 먹게 되면 특히 일단은 맛이 있어야지 돈을 주고 사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사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경향이 많은데요. 뭐 하루에 한 끼뿐만 아니라 사실 삼시세끼 이런 음식보다는 건강한 유익균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